이성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과장님 댁에 사용하고 있던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이제 폐기 처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근데 이제 새로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새로 사야 되는데, 다른 성능이나 다른 용량이나 이런 조건이 다 똑같고, 에너지 효율만 틀려요. 예를 들자면, 구형 기존에 쓰던 냉장고가 한 달에 전기요금을 한 10만 원 먹어요. 근데 그동안 이제 기술 발전이 돼서 새로운 냉장고는 전기요금을 한 10,000원 먹는다. 같은 가격이면 어떤 거 사겠어요? 후자 말씀하신 거 사겠죠. 후자 사겠죠, 그죠? 전자 사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기본적인 경제 논리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런 기본적인 경제 논리를 굉장히 어긋나는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이제 거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이제 유기질 비료를 많이 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유기질 비료를 이제 지원을 하는데 보니까, 이게 지원해주는 유기질 비료가 효과가 적다. 그냥 일반 축분, 개분 같은 걸 직접 사서 이렇게 불편하지만 농가에서 직접 뿌리는 거에 비해서 가격도 비싸고, 포대로 돼 있기 때문에 약간 편리하긴 하지만 가격도 비싸고 효과가 적다. 그래서 지원을 안 받고 그냥 자기가 직접 사서 뿌리는 그런 농가 들어보신 적 있어요? 농가들의 그런 불평, 불만하는 거. 저희들이 이제 퇴비를 여러 가지 이제 종류로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유기질 퇴비라고 해서. 그냥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유기질 비료 지원해주는, 그걸 말하는 모르겠습니다. 거죠. 하여튼 그렇게 지원되는 그런 퇴비가 효과가 없기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자담을 통해서 이렇게 본인들이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농가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좀 한번 좀 파악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네, 그런 농가들이 이제 실제 주변에 있어요, 보면. 유기질 비료를 포대에 담아서 파는 것이 지원을, 우리가 이제 50% 정도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지원을 해주는데 그걸 감안을 하더라도 그냥 100% 자부담으로 구입을 하는 개분보다 또는 이제 다른 축분보다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그냥 자담으로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러는 농가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유기질 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요. 우리 이제 안성 친환경 광역단지에서 나오는 유기질 퇴비비료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그것이 이제 포대당 3,900원인데 3,900원인데 2,000원을 이제 지원해 줍니다. 국비에서 1,200원, 국비에서 1,000원, 그다음에 우리 군비 600원, 농협에서 이제 환원사업으로 400원, 포대 2,000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1,900원만 본인들이 이제 그렇죠. 부담해서 농가에서 1,900원만 부담하면 되는데도 일반 그냥 개분 사다가 쓰는 것이 오히려 싸게 먹힌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좀 이제 그렇게 특별한 것을 사용을 원하는 농가들 아마 그런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농가에서 이제 이런 것도 써보고 저런 것도 써보니까 효과가 이제 그렇게 틀리기 때문에 그걸 계속 쓰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유기질 비료를 공급해주는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본적인 목적은 유기질 비료라는 것은 이제 토양을 좀 진흙을 증진시켜서 작물의 생육을 이렇게 보호해서 결국 이제 수확량 증대. 이제 강점은 이제 토양을 개량하는 거죠, 그죠? 토양에 이제 각종 무기물질, 미네랄 성분, 유기물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급을 해주고 토양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고 우리한테 인간한테 보다 건강한 그런 농작물을 생산하게 한다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산을 유기질 비료 예산에 보니까 2016년도에 19억 700만 원,
토양 개량제 규산이라든가 이런 토양 개량제에 2억 7,900만 원, 친환경 인증에 이제 유박 비료에 한 2억 정도 들어가 있고, 또 그 고냉지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는 7,200만 원, 한 24억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이에요. 우리 무주군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봤을 때 토양 개량에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다. 이건 인정하시죠? 네, 맞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안전한 먹거리, 건강한 좋은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데, 유기질 비료의 근본적인 원인이 조사를 해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여기 이제 미네랄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각종 이제 칼슘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네랄이 있는데 대표적인 이제 칼슘인데요. 이 칼슘이 굉장히 부족해지면 먹거리의 안전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제 일본의 자료를 보면 지난 50년 동안 토양 속에서 미네랄 성분이 검출되는 비율이 19분의 1로 줄었다는 거예요. 19분의 1로. 그래서 50년 전에 시금치 한 단을 먹으면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미네랄 성분, 건강에 좋은 미네랄 성분을 지금 똑같은 양을 먹기 위해서는 19배, 19배를 더 먹어야지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의 위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못 먹으니까 정량만 먹게 되죠. 양으로 정량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용은 굉장히 부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 어떤 또 자료를 보니까 암세포하고 일반 세포하고 이게 성분 분석을 해보면 일반 세포에 비해서 암세포가 칼슘 성분이 10분의 1로 적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암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100%는 아니지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네랄 성분, 특히 칼슘이 부족하면 암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기질 비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또 다른 자료에 보면 화학 비료를 이제 이게 왜 그럼 토양이 이렇게 굉장히 미네랄 성분이 없게 됐냐면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화학 비료거든요. 자연이 순환 사이클을 이루어야 되는데 순환 사이클을 이루지 못하고 그 중간에 인간이나 동물의 변이 식물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차단되고 그 대신 화학비료가 공급이 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일본의 사례가 지금 50년 동안 분석을 한 게 19분의 1인데 우리나라는 더 심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압도적으로 화학비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의 지금 토양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있다. 그럼 우리 지금 무주군은 청정환경, 안전한 먹거리, 좋은 먹거리를 생산한다고 자랑을 한다면 거기에 맞는 제대로 된 유기질 비료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 또 그것을 먼저 그렇게 공급을 하고 좋은 농산물을 생산한 다음에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야 우리 농가 소득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부자 되는 농촌을 만들 수가 있는 그런 것인데 이 미네랄 부분에 대한 간단한 영상을 한번 보시죠. 지금 이제 암세포의 칼슘 농도하고 정상세포의 칼슘 농도를 분석해보면 말이죠. 암세포의 칼슘 농도가 10배 이하로 낮습니다. 그래서 이 칼슘은 굉장히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물질인데 사람들만 칼슘을 찾아서 먹는 게 아니고요. 아프리카의 엘곤 산에 가게 되면 말이죠. 코끼리 동굴이라고 불리는 깊은 동굴이 있습니다. 굉장히 험악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잘 갈 수도 없는 그 지역에 보게 되면은 1년에 말이죠. 몇 번씩 몇 마리의 코끼리들이 줄을 지어가지고 그 험한 산길을 찾아가서 그 동굴에 가서 동굴벽을 막 뜯어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하도 궁금해서 그 코끼리들이 파먹었던 그 동굴벽 속에 이제 있던 푸른 색깔이 나는 흙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 속에는 말이죠. 놀랍게도 일반 흙보다는 칼슘과 나트륨의 농도가 약 100배 내지 200배가 높은 굉장히 순수한 광물질 토양이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코끼리들도 말이죠.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 험한 산골짜기의 동물을 찾아서 먹을 정도로 칼슘은 아주 필수 미네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칼슘 이야기, 미네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토양을 살리기 위해서 토양에다가 유기물질, 미네랄 성분, 제대로 성분이 들어있는 유기질 비료를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퇴비 유기질 비료를 공급을 양을 많이 해준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제대로 토양 분석을 해서 제대로 된 걸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을 1년에 한 24억 이상, 25억 가까이 이 각종 유기질 비료 친환경 농업을 하겠다고 공급을 해주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크냐. 그 효과 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렸지만 일반 그냥 개분 갖다 뿌리는 것보다도 작물 생육이나 이런 데 효과가 적다. 농가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농가가 지금 사용하는 것은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고 사용하기 편하니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관행적으로. 다음 영상 한번 보시죠. 농민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어떤 유기농업 자재를 사용하느냐일 것입니다. 충주 지역의 한 업체가 손으로 뿌리는 잎제 중 국내에서 유일하게 품질 인증을 받은 유기농업 자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기형을 막고 수확량이 증가해서 사용 농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는데요. 유경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시 용탄 농공단지 안에서 가동 중인 주식회사 패시픽 사이언스. 이 업체는 지난 2008년부터 휴머스팜 잎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휴머스팜 잎제는 전국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업 자재 중 품질 인증을 받은 18개 제품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토양 개량제 및 작물 생육육 제품 4개 가운데 손으로 뿌리는 잎제 중 유일하게 국가로부터 품질을 인증받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미국에서 직수입한 유기물 광물질인 레오나르다이트를 60% 이상 포함해 일반 퇴비의 1000배 가까운 효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업체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작물들이 농가에서 원하는 그런 걸 다 움직일 수 있게끔 순환 역할을 해준다 할까? 그런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품질 인증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는 거잖아요. 지난 2012년 품질 인증을 받은 휴머스팜 잎제는 논 또는 밭에 뿌리면 연작 장애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토양의 생장과 억제 호르몬 등 균형을 맞춰 과일류와 엽채류의 기형을 막을 수 있고 맛은 물론 수확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뿌리면 효능이 6개월간 지속돼 농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 퇴비를 이미 구입한 농가는 휴머스팜 잎제와 섞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990제곱미터 기준 일반 퇴비는 20kg 100%를 살포해야 하는 반면 휴머스팜 잎제는 2.5kg짜리 2푸만 뿌리면 됩니다. 가격을 보면 일반 퇴비는 990제곱미터 기준 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휴머스팜 잎제는 6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제품 효능을 인정받아 최근 중국 바이어와 100만 불 수출 계약을 맺었고 내년부터 수출길에 오릅니다. 전국구 농가에서 이런 이 품질 인증된 제품을 좀 써서 고소득 수확이 돼서 진짜 최고의 그 수확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휴머스팜 잎제를 사용한 농민들은 한박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복숭아 나무가 얼어 150주를 잘라야 했던 소태면의 김기수 씨는 이듬해부터 이 제품을 사용한 뒤 나무가 오는 피해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복숭아가 커졌고 당도가 높아 해마다 빠짐없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융두동 시설하우스 660제곱미터 5개 동에서 토마토를 재배하는 장철우 씨 역시 지난해부터 제품을 사용해 수확량이 30%가량 늘었습니다. 기형 토마토가 사라졌고 제품의 품질도 좋아졌습니다. 그거를 썼을 적에는 위에 것이 토마토가 이게 다 굵은데 안 썼을 적에는 이 굵기가 이 정도로 잘 안 나와요. 사용 농민들의 호평과 함께 지난 2월엔 농림축산식품부가 충북도를 비롯한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품질 인증된 유기농업 자재를 우선 구매할 것을 당부해 휴머스팜 잎제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CCS 뉴스 유경모입니다. 네, 지금 이제 영상에 나온 저 제품 같은 경우 이제 광물질이죠. 아까 코끼리가 파먹는 뭐 그런 종류 같은 것 같아요. 뭐 저는 그쪽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릅니다만은.
근데 이제 이 광물질의 이제 미네랄이라든가 그 천연 유기물 덩어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일반 퇴비보다 1000배 정도의 효율이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기 보면은 서리 피해 방지 대목이 나와요. 그 서리 피해가 북숭아 이야기 하면서 서리 피해 방지 이야기가 나오고, 연작장애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연작장애를 해소한다는 대목이 나오고, 품질이 향상되고 맛과 수확량이 증가한다. 무엇보다 농가의 노동력이 또 절감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고령화 시대니까 농가의 노동력이 엄청나게 절감이 된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경비 비용 문제죠. 우리가 지금 이런 이 연관되는 예산이 들어가는 게 금년에 2억 4,580만 원이 지금 24억 5,800만 원이 금년도 예산인데, 이거는 우리 군 예산만 그렇잖아요. 지원해주는 예산만. 농가에서 부담하는 건 보통 이제 곱하기 2 해야 되겠죠. 50% 정도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주군 전체에서 우리가 그 유기질 비료, 토양개량제 뭐 이런 종류에 쓰는 무주군 전체 비료량이 한 50억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원해주는 거하고 농가 부담만 해도. 근데 이걸 100% 지금 저 영상에 나오는 저걸로 바꿨을 때 5, 6억이면 해결된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냉장고, 처음에 말씀드린 그 냉장고 이야기죠. 예. 예산만 봐도 이렇게 엄청난 절감 효과가 있다. 근데 이제 이런 제품들을 우리 행정에서, 농업 관련 부서에서 담당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열심히 찾고 검증하고, 지금 저기 뉴스에 나왔지만 저것이 우리가 또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검증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에 나오는 업체, 또 저 충주농업기술센터 이런 데 확인해보고, 또 인터넷 치보면 다 나오니까 확인해보고, 맞으면 우리 과감하게 도입해야 되고요. 그죠? 아니면 그 일부를 구해다가 우리 그 기술센터에서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고, 이런 걸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노력을 우리 그 행정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런 노력들이 많이 부족하다. 지금 저 제품이 나온 지가 벌써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지금 저 뉴스는 작년에 나온 뉴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뭐 담양이라든가 뭐 여러 군데에서 지금 저 제품을 쓰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리고 그 농가에서 호평도 많이 있고. 근데 우리 무주는 저런 정보를 취득을 해서 농가에 홍보를 한다든가 정책에 반영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늦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산 낭비도 되고 있고, 농가도 실질적으로 농가가 피해를 보는 거죠.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보고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간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모든 것이 제품이 항상 이제 날이 갈수록 새로운 그 제품이 개발되고 생산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정보를 취합을 해야죠. 신기술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제 저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필요하다면 이제 우리 관련 부서와 또 협업을 해서 그런 뭐 농가의 홍보가 필요하다면 홍보도 할 것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뭐 유기질 퇴비 이런 것을 공급하는 것이 다 이것도 역시 우리 그 국가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 품질과 안정성 있게 검증된 그런 제품을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토양 개량을 목적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국가기관에서 검증된 걸 지금 우리도 사용하고 있을 것이고요. 저 제품도 국가기관에서 검증된 겁니다. 그거는 똑같은 거니까.